안녕하세요. 인체생리학, 심장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의학공학과 이우솔, 의료-IT공학과 지상일, 김준수, 최승표입니다. 심장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장은 1분에 60에서 100회 정도로 수축을 하며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전신으로 순환시켜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람의 심장은 보통 성인 기준 자신의 주먹 정도의 크기로 무게는 약 250에서 350g 정도로 왼쪽 가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해주는 뚜껑인 판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오른 방실 판막입니다. 판막에는 판막이 심방 쪽으로 뒤집어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건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오른방실 판막에는 3개의 건삭이 있으며 이것을 삼천판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원리로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왼 방실 판막에는 2개의 건삭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천판이라고 부릅니다. 이천판의 위아래를 뒤집어 보면 그 모양이 승모를 닮았다 하여 승모판이라고도 부릅니다. 한편 폐동맥 판막이나 대동맥 판막에는 여닫히는 부분이 반달처럼 생겼다 해서 반월판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에는 2개의 심실과 2개의 심방이 있는데 이러한 심실, 심방의 이완, 수축을 통해 온몸에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좌심방은 폐정맥과 연결되어 폐에서 들어오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받아들입니다. 우심방은 대정맥과 연결되어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받아들입니다. 좌심실은 대동맥과 연결되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온몸에 내보냅니다. 우심실은 폐동맥과 연결되어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폐로 내보냅니다. 다음은 체순환과 폐순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순환은 좌심실에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대동맥으로 내보내고 전신의 모세혈관을 거쳐 대정맥을 통해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폐순환은 산소가 부족해진 혈액을 폐동맥으로 내보내고 폐의 모세혈관에서 산소를 공급받고 폐정맥을 통해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이 체순환과 폐순환을 거듭해서 온몸의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 심장. 이 심장이 정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심장세포가 동시에 리듬을 타며 수축하고 불규칙적인 수축이 나타나선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판막이 열릴 땐 완벽하게 열려야 하는데 만약 이게 충족되지 못하면 협착 상태에 이릅니다. 세 번째로 판막이 닫힐 땐 충분하게 닫혀서 혈액이 새면 안 됩니다. 판막의 차단이 약화되면 혈류의 반대로 혈액이 흐르는 역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심근은 결함 없이 힘차게 수축할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실은 이완기에 혈액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파란색으로 강조한 부분이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다음은 심장의 펌프 작용입니다. 심음이란 혈류가 심장 내에서 이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로 인해 심장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심음에는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1. 심음이란 심방 수축 초기에 방실판들이 닫히면서 역류하려던 피가 막힐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 2. 심음은 심실들의 반월판 폐쇄로 역류하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생기는 진동을 말합니다. 3. 심음은 심방에서 심실로 수축할 시 혈액이 흘러가는 소리로 추측됩니다. 4. 심음은 심방이 수축하기 전에 심실로 미세한 양의 혈액이 흘러갈 때 나타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 2 심음은 각각 길고 저음으로, 짧고 고음으로 소리가 들리지만 3, 4 심음은 듣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다음은 심박출량입니다. 말 그대로 심실에서 대동맥으로 1분당 나가는 총 혈액량입니다.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5에서 10%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심박출량의 증가, 감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 생각하면 편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할 시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심박출량이 증가하는 반면에 부교감신경의 흥분 시 안정 상태라 느끼게 되고 심박출량과 혈액 전도 속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박출량을 이온과 연결지어 나타내 보면 나트륨 이온이 감소할 시 흥분 간격이 연장되고 혈중 칼륨 이온이 증가하고 저분극 상태가 되며 흥분도가 증가해서 심박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칼륨 이온이 과도하게 증가할 시에는 오히려 흥분성이 감소해서 전도 속도와 심박수가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심박출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심전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전도란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분석하여 파장의 형태로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심장의 근육세포들은 전류에 반응하여 수축, 이완을 하며 이러한 활동은 심장의 전도계에서 흘려보내는 전류에 의해 통제됩니다.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분석하는 것으로 심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순환기 질환의 진단에 많은 검사들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심전도는 많은 장점을 가지며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심전도는 정확하고 간단하며 재현성 있고 쉽게 반복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검사 비용이 비싸지 않은 비관혈 검사입니다. 특히 심장 환자들의 경과를 관찰하는 데 유용합니다. 심장의 자극 전도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의 자극 전도계는 전류가 흘러 심장의 활동을 주관합니다. 심장은 SA 노드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 아래쪽으로 전기적 신호를 보냄으로써 심방의 수축과 심실의 수축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하고 이러한 전기적 신호의 합을 여러 방향에서 읽은 것이 심전도입니다. SA 노드에서 시작된 동방결절은 AV 노드, 히스번들, 번들가지, 프루키니의 섬유 순으로 전도됩니다. 자, 그럼 심장의 자극 전도계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방결절은 스스로 탈분극할 수 있어서 심장 먹동을 시작하는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어 심장이 일정한 속도로 뛰도록 조절하는 조율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로 방실결절은 탈분극과 전도 속도가 느려서 심방과 심실 사이의 전도 지연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전도 지연을 유발하는 이유는 심방에 있는 혈액이 모두 빠져나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혈액이 모두 심실로 빠져나갈 때까지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세 번째로 히스번들은 방실 결절에서 나와 프루키니의 섬유까지 자극을 전도하는데 심실 사이막에 위치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루키니의 섬유는 심실의 모든 부분으로 가지를 뻗고 있는데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섬유 다발과 섬유망은 심방에서보다 4배 또는 5배 빠르게 파동을 전달하여 심실 전체가 거의 동시에 수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심전도 파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심전도는 PQRST 순으로 파형이 나타나는데 먼저 P파는 SA 노드에서 전류 신호가 발생하고 이것이 심방을 극성화시키면서 판막의 심근이 수축하고 심방이 비극성화되면서 심근은 다시 이완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심방의 탈분극은 나타나는데 재분극은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심실의 탈분극과 시간적으로 일치하여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PQ파는 전류 신호가 심장을 자극하지 않는 휴직이라서 일직선으로 표시되며 이때 P의 반응으로 극성화되었던 심방이 수축합니다. 또한 심방이 수축할 때 심실이 반응하지 않도록 AV 노드가 전류 신호를 묶어 놓습니다. QRS 복합파는 AV 노드가 전류 신호를 놓아주면 심실이 극성화되었다가 곧바로 비극성화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심실의 판막에 심근이 수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심실의 탈분극을 나타내는 구간입니다. 또 이 타이밍에선 아직 심실은 박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T파는 S와 T 사이이며 심실의 탈분국부터 심실의 재분국까지 나타내고 전류 신호가 심장을 자극하지 않는 휴직이라서 P, Q파와 마찬가지로 일직선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QRS의 자극에 반응한 심실이 수축합니다. T파는 심실이 다시 약하게 극성화되었다가 다시 비극성화되면서 심실과 심실판막의 심근이 동시에 이완됩니다. 다시 말해 심실의 재분극기이자 심실의 이완기입니다. 다음은 심전도 파형과 심장의 움직임을 함께 볼 수 있는 동영상입니다. 네, 이제 심전도의 유도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심전도 유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도법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활용되는 표준사지 유도법과 심장 앞 당극 유도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표준사지 유도법은 제1유도, 제2유도, 제3유도로 나누어지는데 제1유도는 오른쪽 팔목과 왼쪽 팔목 사이의 전기적 변동을 기록하는 것이고 제2유도는 오른쪽 팔목과 왼쪽 발목에 부착한 전극 사이의 전이차를 기록하고 제3유도는 왼쪽 팔목과 왼쪽 발목에 부착한 전극 사이의 전이차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유도법에 의한 심전도는 심장의 전극축이나 저전압, 심근경색, 허혈성 심질환 등의 진단에 이용됩니다. 다음으로 심장 앞 당극 유도법입니다. 심장을 수평면에서 바라보는 유도 방식으로 표준사지 유도보다 큰 파형이 기록됩니다. 음정극은 전기 저항을 통해 오른팔, 왼팔 및 왼다리에 함께 연결하고 양정극을 V1부터 V6까지의 지점 중 한 지점에 하나의 전극만을 부착하여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심장의 질환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칼륨 혈증입니다. 고칼륨 혈증이란 혈장 속의 칼륨 농도가 정상치를 초과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먼저 칼륨을 말씀드리면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어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몸속 노폐물을 처리, 에너지 대사 및 뇌기능 활성화를 시킵니다. 여기서 칼륨과 나트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질병 또는 다양한 원인으로 칼륨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 원인으로는 심부전증 환자이거나 당뇨병 환자 또는 영양제를 가다 복용하거나 스트레스성일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손발저림, 두근거림, 무기력증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때 신경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해 손발이 저리거나 두근거림이 생기고 칼륨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면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 이완이 되지 못해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데요. 건강한 식습관만으로도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다면 병원을 꼭 찾아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협심증입니다. 협심증은 심장부 또는 흉골 뒤쪽에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조임과 같은 통증을 느끼는 것인데요. 고령,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흡연, 비만, 운동 부족 등으로 혈관의 동맥 경화와 원활한 혈관의 혈압 및 혈류 조절 기능이 떨어져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주로 통증을 느끼는 것인데요. 흉부 중앙에 불편한 압박감이 있고 가슴이 꽉 차 있는 느낌이나 쥐었다는 느낌 등 신체의 움직임이 많아질 때 주로 발생합니다. 그 외의 증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호흡곤란, 피로감, 어지럼증을 느낍니다. 협심증은 주로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 안정을 취하는 것이 증상을 가라앉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협심증은 이미 좁아진 혈관으로 병변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어렵지만 임시적인 약물 치료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도와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근경색증입니다. 심근경색증은 광산동맥에 혈전이 생기거나 관상동맥경화증 때문에 순환 잔해를 일으켜 발작성으로 쇼크 상태가 되는 걸 말합니다. 심근경색증은 협심증과 매우 유사하여 원인도 협심증과 유사합니다. 주로 불규칙한 생활과 스트레스, 흡연, 식습관 등 플라크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혈전을 형성하여 심근경색증을 유발합니다. 증상도 협심증과 같이 가슴 쪽에 통증을 느끼는데요. 심근경색증은 통증 시간도 길고 강도가 훨씬 셉니다. 그 외 증상으로는 위압감, 발한, 구역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배우 중에 고 김주혁이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심근경색증 또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고 운동과 금연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심장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